족태양 방광경입니다. 족태양 방광경은 우리 몸의 등을 지배하고 있죠. 등 쪽이 양인데 양경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양경이 이제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족태양 방광경과 소양 담경과 그리고 족양명 유경이 있어요. 세 개의 양경들이 있는데 골고루 나눠 가졌죠. 등 쪽으로는 방광경이 가고 옆쪽으로는 담경이 가고 앞으로는 족양명 유경이 갔습니다. 예. 몰려있지가 않죠. 음경들은 다 배 앞쪽으로 몰려있는데 양들은 다 퍼져 있습니다. 족태양 방광경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번져 있는 것이. 머리 끝부터 해가지고 머리 끝도 아니고 이 눈부터 해서 쭉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서 뒤쪽으로 한 줄은 척추 바로 옆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엉덩이 다리 쪽으로 쭉 가고 발 이제 다섯 발가락 끝에서 지음에서 끝이 나요. 또 한 줄기는 옆으로 내려와서 방광경 2선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요 견갑골 요 내변 쪽으로 쭉 따고 내려가가지고 엉덩이 쪽으로 가서 요 정경이 뒤쪽 위중 쪽에서 이제 합쳐져 가지고 끝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방광경이 경락이 하나지만 소음신경, 손 쪽에 있는 경락 여러 개 합친 거 이상으로 그 경혈은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지배하는 영역이 좀 넓습니다. 이제 방광경이 실제 치료에 있어서 써지는 건 상당히 지대합니다. 특히 이제 구당쌤이 쓰시는 치료법에서는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등 쪽에 있거든요. 다른 쪽은 전체 순환을 담당하고 전체적인 어떤 치료를 하는 전체 기혈의 순환을 좋게 해주는 어떤 원거리의 어떤 지원이라면 실제적인 병이 있을 때 그 병을 치료하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되게 이 방광경에서 결정이 많이 됩니다. 방광경과 동맥, 이 등 쪽에 있는 거에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당 선생님께서 그 명성을 얻으셨던 이유도 요 등의 혈들을 잘 써서 명성을 얻으셨고 특히 이제 동맥하고 방광경의 어떤 취혈점들을 찾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옷을 다 벗겨놓고 엎드려가지고 꽤 긴 시간을 침을 꽂아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만 하시는 분들이 이 손끝이나 발끝에서 침을 놓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건 불편하죠. 술자나 환자나.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간단하게 비유를 들자면 이 손에서 놓는 침, 이것은 결국은 여기다 침을 넣으면 자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뇌를 따라갑니다. 여기 신경을 따라서 경락이 신경을 이용을 하니까 요 자극이 신경을 따라서 뇌로 가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동양학을 한 사람을 하더라도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이미 이건 검증이 된 사실입니다. 신경을 통해서 이 자극이 전달돼서 뇌까지 간다는 건 이건 생물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경락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경락만 생각을 하죠. 신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생각을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신경의 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경의 영향들을 애써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는 경락을 자극했다. 그러니까 수태양, 여기 이제 대장경이나 이런 폐경이나 이걸 따라서 그 경락의 흐름을 따라서 요 순서대로 어디론가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절대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자극, 분명히 뇌를 통한 자극이 있다는 거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신경을 통해서. 그러면 요 자극이 뇌 어딘가로 갑니다. 가서 이 지배 영역에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겠죠. 분석을 하겠죠. 어떤 자극이 왔는데 그러면 요 부분하고 또 다른 어떤 영역과 연결되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걸 연합신경이라고 그럽니다. Association 5라고 그럽니다. 5라고 연합신경이라고 그러죠. 요것에 의해서 이것을 손의 어떤 감각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 감각을 거기과 상관이 있는 또 다른 데로 정보를 보내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경락이 타겟으로 삼고 있던
요 손가락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장이나 또는 뭐 폐나 이런 것과 관련된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어떤 명령을 또 내리겠죠. 이것은 일종의 프로젝션 파이버죠. 밑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입니다. 이게 프로젝션, 프로젝팅 파이버, 프로젝팅 파이버, 프로젝팅 파이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또 연락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왼쪽 뇌가 있고 오른쪽 뇌가 있잖아요. 한쪽 뇌에서 이걸 받아들였다. 반대쪽에서 받아들였겠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반대쪽으로 가서 그 반대쪽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명령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중간에 그 코프스 칼로숨이라고 있죠. 반쪽, 오른쪽과 왼쪽을 연결해주는 또 신경 다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커미슈럴 파이브라고 그래서 이런 세 종류의 신경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크게 이제 뇌 안에서의 어떤 신경의 성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어소시에이션 파이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아직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연관 관계들, 여기가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지 어떤 장부와 연관되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일단 그 경락의 기능 중에 상당 부분은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왜 팔을 치료했는데 발목이 낫느냐, 또 왜 다리 쪽에 침을 놨는데 어떤 장부가 좋아지느냐, 이런 것들이 요 기능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직은 신경소묘와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게 많이 발달이 돼서 연구가 돼서 많이 밝혀지게 되면 이 연관성들이 드러날 겁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이 명령들이 전달될 때 프로젝션 파이브를 타고 내려오는 신경들이 어디로 오냐? 척수를 타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척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척수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척수를 거치지 않고 부교감 신경 쪽으로 내려오는 어떤 파이버들, 그것은 뇌에서 직접 나오는 뇌신경들이 있죠. 척수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파이버 종류 하나하고 척수를 통해서 나오는 파이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들이 여기에 이제 서로 엉켜져가지고 명령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 자극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명령을 연합하고 명령을 서로 정보를 얻어서 교환을 하고 적절한 명령을 딱 내렸어요. 근데 여기가 망가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실컷 다 분석하고 종합하고 다 멋있게 다 작전을 짜놨는데 이쪽으로 딱 전달하는데 여기서 길이 딱 막혀버렸어요.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럼 이 돌을 치우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이것은 그냥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오행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행침은 이 명령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많은 질환에서 여기가 실제로 돌이 쌓여있고 막히는 질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질환이. 여기가 장부로 가는 뿌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뿌리가 막혀 있으면 제 아무리 여기서 찔러대봐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살아있고 뚫려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명령이 충분히 전달돼가지고 장부에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막히면 이 돌을 치워줘야죠. 이 돌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광경이나 동맥이나 요 근처에 뜸 뜨고 침을 놓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러면 이걸 치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서양의학에서는 이걸 신경 시스템으로. 그렇죠. 거의 동양의학에서는 경락으로. 예. 동양의학에서는 신경 자체를 무시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 대신에 신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예. 경락으로 이해를. 그렇죠. 경락으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한의사들도 침을 놓을 때 이 오행침이나 이런 게는 신경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신경 자체를 무시를 합니다. 이 신경 시스템이라는 게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경락 굉장히 신비해 보이죠? 신비해 보이잖아요. 공부를 해보면. 근데 경락 못지않게 신비한 게 신경입니다. 하다 보면 굉장히 신비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몰라요. 이미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공부를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제 대강의 원리를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경락은 반드시 이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락이 있다면, 경락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을 이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신경이 어떻게 해서 척추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그쪽에 뜸을 뜨고 침을 놓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예. 그것을 알면은 이쪽에서 방광경의 포인트를 잡을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보입니다. 그 치료 효과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행침 놓는 분들하고 구당 선생님이 주로 쓰시는 이 모혈과 득쪽의 배유혈, 동맥 이것을 핵심으로 쓰는 다른 팔다리의 경혈들은 그냥 순환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어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고 실질적인 병이 있을 때 이쪽을 건드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보내도 여기서 다 막혀버립니다. 예. 이걸 뚫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합수열이 뭐 이제 중요한. 합수열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돌리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게 동맥이나 유혈들입니다. 수지침이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수지침이나 오행침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절대 못 건드립니다. 거기서는. 뭐 체절신경조절요법이네. 뭐 요즘 나온 그런 개념들이 많아요. 뭐 원거리에서 치료한다고 하는 그 원리침들이 한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모 배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 등 쪽이 유혈, 앞쪽이 모혈이잖아요. 복모혈. 그 유모 배열을 해야만이 되는 질환들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은. 병이 막 시작했을 땐 여기까지 안 막혀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근데 만성병으로 가면 거의 대부분 척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게 IMS예요. IMS는 요거 딸랑 하나 씁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척추 쪽에서만 치료를 하지 다른 곳에서는 치료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몸 전체적인 조절을 못 합니다. 어떤 포인트, 문제가 생긴 그 포인트는 치료할 수가 있지만 그냥 그건 그러고 끝이에요. 예. 음향을 조절하고 전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장부의 어떤 급한 불은 끌 수가 있지만 그 두 개가 균형적으로 잡혀있는 게 구당 선생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예. 무국보양뜸에다가 증상에 따라서 가감하는 방법들. 그래서 치유율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귀찮고 복잡하죠. 상당히. 귀찮은 방법이에요. 술자나 환자나 이렇게 침 몇 군데 꽂고 나설 수 있다면 이것 쓰지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옷 다 벗어가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침 놓고 뜸 뜨고 그 긴 시간 동안에 한 사람 침 놓고 뜸 뜨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여기 막 후비고 하면 얼마 걸립니까? 몇 분 안 걸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의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발가락 한 몇 개, 손가락 몇 개 놓고 막 돌리더니 괜찮아요? 물어본다고. 하나도 안 괜찮은데. 아프기만 하다고 막 손가락 아프, 왜 얼마나 아픈답니까? 손가락, 발가락 끝트리가. 막 거기만 놓더니 괜찮죠?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되게 속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앞에서는 좀 좋은 척 하시지만 뒤로 가면은 이제 다시는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이미 여기서 많이 그 척추를 오래 쓰셨잖아요. 얼마나 오래 썼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무릎에 무리가 생기는 것처럼 손가락에 무리가 생기는 것처럼 척추 관절도 못지않게 많이 쓴 관절들이거든요. 무릎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 가까이에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뜸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자극이고 그 뜸의 열을 가지고 하는 게 아주 강력하거든요. 떠보신 분들은 알죠. 그게 만만한 자극이 아니라는 거. 또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그렇죠.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구당 선생님이 등 쪽에는 많은 혈을 잡지 않으셨어요. 무국보양뜸은 그냥 폐요하고 고황 정도. 여기는 요 폐요 고황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폐를 치료하고 고황 심장을 치료한 자리라고도 하지만 요 자체가 요 근육과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어깨를 많이 쓰는 사람들 어깨 결리고 무겁고 할 때 요 폐요와 고황이 상당히 포인트가 되는 자리예요. 그 능형근, 소능형근, 대능형근의 그 포인트가 되는 자리고 웬만큼 어깨 결린 거나 좀 무거운 것이 여기를 꾸준히 뜸뜨면 해결이 됩니다. 요 근처에 담이 많이 결리는 자리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장부를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는 여기에 그렇게 많이 잡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쪽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방광경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강을 유지하고 뭐 전체적인 순환에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병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는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두리뭉실하게 해도 되지만 여기는 두리뭉실하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확한 그 포인트, 정확한 자리, 그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만이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이건 상당한 경험이 필요한 자리인데 이건 그래서 좀 오래 걸립니다. 상당히. 한번 그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그 눈끝허리부터 안에 정명이라는 자리인데 머리 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발끝허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음을 자극하면 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지음이나 골륜이나. 그래서 전에 그 우리나라 과학자인데 조장희 박사님인가요? 그분이 fMRI라고 그 개발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실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눈에 어떤 눈으로 가는 혈액량을 좋게 해주는 자리를 다리에 어디 침을 찔렀더니 눈으로 혈류가 많이 갔다라고 하는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런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 방광경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요 뒤쪽에 요 골륜 같은데 또는 지음 같은데 이런 것이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요 눈까지, 정명 부분까지. 한번 정명부터 보시면은 정명은 요 내안각 쪽에 요 뼈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죠. 동그랗게 이제 안와잖아요. 요 만져보면은 요 뼈하고 눈알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뼈하고 눈동자 사이에 거기는 이제 근육층이 있습니다. 눈을 둘러싼 근육이 있거든요. 눈동자도 움직이잖아요. 좌우로 아래위로 이거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에 달래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눈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그 근육들이 이제 요 상하 좌우에 다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요 이제 사이에 딱 있는데 되게 요 근처를 찌르면은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깊이 찌를 때 요 위쪽에 꺾이는 데 있죠. 여기 모서리 있는 부분에 여기로 하면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요 모서리 있는 부분에 찌면은 상당히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찌르면 눈 부분까지 들어요. 그러면서 이 뒤쪽이 막 쭈삐쭈삐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찔러보기는 무지하게 찔러봤습니다. 여기를 찔릴 수밖에 없는 환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저한테. 그분은 그 황반변성 망막병증 때문에 실명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가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찔렀습니다. 그래서 눈에 멍도 많이 들었죠. 근데 이 분은 여기를 안 맞고 가면 조금 시원하지가 않은 느낌을 갖는 분이었어요. 여기도 이제 대충 제가 피가 좀 많이 나서 그냥 요 근처 정면 근처에 살짝 찔렀다만 그냥 빼고 넘어가 그러면 그 느낌이 안 오는 여기를 피마다 좋으니까 막 그러셨어요. 어떤 분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를 찌르는데 여기 뻑뻑하게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찌르면은 빈 공간을 찌르는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안 걸리고 그냥 어떤 아무것도 없는 공간 찌르는 느낌을 들 정도로 깊이 쏙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거 맞고 나면은 그 시원해진 느낌이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명이라는 자리가 눈에 있는 증상들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리입니다. 눈 쪽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겁나는 자리잖아요. 맞는 사람이나 찌르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은 찌르는 사람을 믿으면 대줄 수 있지만 못 믿으면 절대 여기는 못 맡기는 자리입니다. 눈을 찌르는데 근데 굉장히 눈의 재반 질환을 치료할 때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상당히 눈을 맑게 해주는 자리고 그 위쪽에 이제 찬죽이라고 있습니다. 찬죽은 요 눈썹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안쪽에. 요것도 이제 물론 안 질환에 많이 씁니다. 뭐 각막염, 베개, 야맹, 시력결핍, 누액과다 다 정명이나 찬죽이나 쓰는 것들이 비슷한데 눈에 문제가 있으면은 눈 근처의 경혈들을 되게 다 취합니다. 유침을 해놓든지 아니면은 찔렀다가 그냥 빼든지 바로 자극을 어느 정도 해줍니다. 저는 정명의 유침을 깊게 하면 찬죽은 그냥 찔렀다 뺍니다. 정명을 그냥 찔렀다 뺐으면 찬죽은 유침을 오래 합니다. 서로 이제 그 균형을 잡아가면서 좀 떠주거든요. 침을 찔러주거든요. 여기는 뜸 쉬는 자리는 아니고 침을 놓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 눈 밑에 어제 조경미 유경에 사백 얘기했었죠. 그 위에 승읍이 있었고 요쪽 바깥쪽에 동자료가 있고 요쪽에 사죽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 눈 주변에 있는 경혈들이 눈을 치료할 때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 요 방광경의 경혈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명과 찬죽.
이것도 나중에 한번 날을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을 어떻게 찌르는지. 그리고 올라가면 저기 이제 미충 곡차, 미충이 있고 옆쪽으로 곡차를 좀 갑니다. 여기는 그렇게 잘 써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승광, 오처 이런 데도 별로 써지는 자리가 아니고 뭐 통천, 낙각 이런 거 다 있는데 여기도 모르셔도 됩니다. 뒤에 넘어가서 아문 옆으로 천주가 있다고 그랬죠. 이 천주는 무지하게 중요한 자리죠. 네. 천주는 이게 머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죠.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기둥이죠. 천주가 주자가 이게 기둥 주자죠.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이제 바로 천주입니다. 이게 현대학적으로 따지면 1번 경추와 2번 경추 사이가 이제 아문이죠. 아문 옆으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라고 바로 밑에 이제 화색 관절이라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래와 위에 그 뼈를 연결해주는 그런 조인트가 있거든요. 관절이 있는데 그 관절을 화색 관절이라고 그럽니다. 화색 관절이라고. FACT죠. FACT. 화색 관절, 여기가 이제 각 모든 관절의 요 화색 관절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현대학에서도 이 부분에 화색 관절 블록을 많이 합니다. 여기다가 주사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요 신경이 나오는 요 부분, 요 화색 관절에서 이게 많이 걸려가지고 눌리기 때문에 여기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의미에서 여기다 침 찔르든지 여기다가 주사를 놓든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금방 요 집의 영역이 편안해진 걸 느낍니다. 또 여기에 뭐 스테로이드를 조금 섞어서 집어넣는다든지 스테로이드나 리도케인이나 이런 주사약을 섞어서 집어넣으면 금방 편해집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 맛에 주사 맞으러 병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기가 이제 그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무기죠. 그게. 침뜸 대신에 척추 쪽에 화색 관절 또는 에피드랄 블록이라고 또는 너브 루트 블록이라고 이런 블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차단하는 술입니다. 이쪽에 근처에 깊이 집어넣어서 주사약을 줘가지고 그 신경 지배 영역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침이나 뜸이 하지 못하는 탁월한 어떤 게 있어요.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놓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근데 그것을 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침을 놓든 뜸을 뜨든 하면 편해집니다. 자극의 강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포인트를 찔러가지고 충분히 자극을 해주면은 그 침을 맞는 순간부터 편안한 걸 느낍니다. 뭐 다리를 펴고 밥을 못 먹었던 분, 이게 그 병원에 있는 그 침대가 있잖아요. 침대에 올라가면 식판이 그렇게 딱 걸치게 돼 있잖아요. 그 식판을 걸칠 때 발을 좀 쭉 펴고 먹어야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 발을 못 폈던 분들도 허리 쪽에 침 맞고 나면 금방 피우고 밥을 먹습니다. 침만 맞아도 그런 효과가 납니다. 블록을 안 해도. 제가 작년에 전주에 있을 때 저희 원장님이 신경외과 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주로 하셨던 건 이제 시암이라고 요 뼈를 다 들여다보는 사진기가 있어요. 다 실제로 보면서 침을 찌르고 그 침의 끝도 이제 다 보이게 하면서 보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이제 찾아서 거기다 주사 바늘을 집어넣고 약을 줍니다. 이걸 시암이라고 그러거든요. C자 모형의 팔을 가진 어떤 방사선 기계죠, 일종의. 그걸 보면서 이제 치료를 하시다가 안 되면 저한테 보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안에 들여다보진 못하지만 겉으로 이제 만져보죠. 만져보고 변화가 있는 부분. 뼈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은 손으로 만져보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침을 놓고 뜸을 뜹니다. 그래서 해결된 환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적인 접근하고 동양의학적인 접근이 여기서는 거의 같아요. 왜? 신경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 쪽에 방광경이나 동맥을 쓸 때는 이름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사실. 신경지배 영역을 알아야 돼요. 다른 데는 경혈의 이름을 가지고 접근 많이 하지만 요 몸통, 특히 등 쪽은 신경을 모르면 정확한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들이 잘하죠. 일반인들은 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쥐납니다. 머리에 쥐나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의사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하시려면. 근데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대강 잡힙니다. 그게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간유, 담유, 뭐 비유, 격유 이런 게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모르더라도 간유에다 뜸을 뜨면 그게 간으로 기운이 가고, 심유에다 뜸을 뜨면 심장으로 기운이 가고, 신유에다 뜸을 뜨면 신장으로 기운이 갑니다. 그게 과거에 요 경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신경은 몰랐더라도. 신경으로 접근해서 요 간유나 담유나 이런 경혈명을 몰라도 치료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신경을 알면. 상당히 유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천주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인데 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여기가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신경들이 전체 어떤 어깨 문제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그런 사람들은 요 뒤쪽으로 요 근육에 의해서 근육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근막의 당김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해결하기에 가장 기본되는 자리가 천주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 일단은 천주에다가 한번 침을 놓든지 천주에다가 테이핑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라고 하고 보면 금방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하나만 가지고도. 저번 주에 주일날 어떤 꼬마가 왔어요. 그 의료선교팀 방으로. 머리가 아프다고. 관리하시는 이제 애 보시는 그 선생님께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등을 딱 보니까 애가 살이 좀 쪄 있는데 여기 등 쪽이 만만하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어린애가. 여기 대추 있는 부분도 조금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쪽 만져보니까 제법 팽팽하더라고요. 근육이. 머리가 자주 아팠겠더라고요. 그냥 열나서 아픈 머리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머리 맨날 아프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아픈 머리입니다. 그건 감기와 상관없이 아픈 겁니다. 감기 들어서 아픈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걔가 계속 약을 많이 먹어왔다는 거예요. 타이레놀 같은 것을.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번 쭉 마사지를 해줘 봤어요. 뒤쪽 천주를 한번 쭉쭉 문대주고 고개 한번 돌려봐라 그랬더니 지금도 아프니 안 아프죠. 애들은 반응 금방 빠릅니다. 근데 마사지만 하고 그냥 두면 좀 있으면 또 아파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딱 붙여놨습니다. 2개. 격사 테이프를. 반절 쪼개가지고. 그랬더니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 있다가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얘가. 엄마가. 이게 붙여놓은 게 무슨 뜻이 있냐고. 그래서 와서 지금도 아프냐 그랬더니 안 아프다고. 그래서 그 붙여놓은 것이 이제 얘가 이쪽 근육의 문제다. 목 운동 좀 자주 해주고 얘가 뭐를 하는지 이게 스트레스 근육이거든요. 꼬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나름대로. 애들도. 예. 여기는 이런 부분은 스트레칭을 잘해주면 많이 해결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숙이는 거. 이렇게 좀 숙이면은 좀 뻣뻣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좀 충분히 늘려줍니다. 안쪽. 그리고 거기에 대각선 방향으로 충분히. 그럼 견갑근이 좀 늘어나죠. 반대쪽. 그 뒤쪽으로 이렇게 쭉 해주면은 또 이제 여기 흉쇄요들근이 좀 늘어나죠.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늘려주면 여기는 승모근 쪽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충분히 스트레칭 하면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예, 예. 근육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좀 편안해지시죠? 여기 천주 자리를 잡을 때 이 후발자가 이 천주 밑에까지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천주 조금 밑쪽으로 테이핑을 하셔도 돼요. 그래도 효과가 있고요. 침을 찔릴 때는 좀 정확하게 찔러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쪽 천주에 피내침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테이프 붙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침시키기가 어려워서 여기는 그냥 저는 좀 머리카락 밑쪽으로 테이프로 그냥 붙입니다. 침을 놓을 때는 여기도 루틴으로 놓는 자리입니다. 천주를. 천주 꽂아놓고 옆에 풍지까지 꽂아 놓습니다. 풍지는 눈에 영향을 주는 자리예요. 하루 종일 눈 뜨고 이렇게 눈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피로하게 되면 뒷목이 또 뻣뻣해집니다. 뒷목 중에서 요 근육이 아니라 요 옆쪽에 이제 두판상근, 두판극근 쪽이라고 있어요. 요 근육이 아니고 요 옆쪽 근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쏙 들어가요. 여기도. 요 천주 만져보고 그 옆쪽으로 돌아가면 들어간 데가 있죠.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목이 두꺼운 사람들은 별로 안 나옵니다. 목이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침을 요 반대쪽으로 쫙 누릅니다.
눈 반대쪽 눈을 향해서 찔리기도 하고 그냥 여기에 테이핑 하기도 하고 피니싱 꽂아 넣기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한 번씩 돌려놓고 금방 시원해져요. 평소에 눈이 많이 뻐근하고 필요했던 사람들이 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테이핑하고 한번 쭉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상 본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눈이 맑아져가지고. 이 자리가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자리예요. 특히 여기도 다 관절이잖아요. 그죠? 머리와 척추와의 관절 부분이에요. 이런 쪽은 다 예민한 자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바로 이제 대저 풍문 쪽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흉추 사이 옆에 대저가 있죠. 대저는 그 팔회혈 중에서 골회혈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뼈를 지배하는 그런 골회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뼈의 문제에서 여기 뜸을 뜨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주. 여기보다는 이제 뭐 신유나 이런 데로 많이 쓰죠. 그리고 감기가 있을 때는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감기는 바로 밑에 풍문을 더 많이 씁니다. 풍문. 풍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흉추 옆쪽으로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바람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그 감기가 들릴 때 반드시 이제 이쪽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감기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다장을 합니다. 초기에 한 20에서 30장 정도. 감기 들었던 초반에 그렇게 뜨면 많이 편해진다고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예. 그리고 요 풍문하고 뭐 대추를 뜸을 뜨든지 풍문하고 폐위의 뜸을 뜨든지 그러면 열이 많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열이 있을 때 뜸을 안 뜨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설프게 뜸 뜨면 열 났을 때 더 안 좋죠. 근데 이쪽 폐유나 대추나 풍문 쪽은 열을 내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뜸으로. 침으로 열을 내리는 자리는 이쪽에 이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첨 아니면은 폐경의 정열인 소상 쪽 이쪽에 열을 내리는데 여기 소상은 열을 너무 급히 내리서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첨에다가 사열을 하면 침 꽂아놓고 피를 좀 빼면 귀 꼭대기예요. 여기. 그러면 한 1시간쯤 있다가 열이 떨어집니다. 여기는.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뜸으로 열을 내릴 때는 요 대추의 뜸을 다장하든지 대추하고 풍문의 뜸을 뜨든지 풍문하고 폐유의 뜸을 뜨든지 뜸을 다장을 하면 몸에 열이 나면 땀이 나면서 열이 내립니다. 여기도. 그래서 열을 내리고자 할 때 구당샘이 이렇게 여기에 직접 뜸 뜬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 20장, 30장씩 계속 뜹니다.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열 내리면서.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폐유가 있습니다. 폐유는 요 순서 잘 외십시오. 예? 뒤에 이거는 다 외셔야 됩니다. 유혈은. 예. 그리고 동맥하고 같이 외셔야 됩니다. 동맥 몇 번째 옆에 뭐 신주 옆에 폐유가 있다. 신주는 세 번째 흉추와 네 번째 흉추 가운데에 있다. 이런 거 다 외셔야 됩니다. 그 옆에 거름류가 있는데 신주 바로 밑에는 동맥의 이름이 없거든요. 가끔씩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연달아 딱딱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이 비어 있는지도 기억을 하셔야 되죠. 예. 이거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처음에. 뭐 제가 별로 그래서 잘 하실 거라 기대는 안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예. 주시죠. 중요한 거니까. 예. 여기가 3번, 4번이 3번, 4번 사이가 신주가 있죠. 예. 그 옆에 유혈이 폐유입니다. 그 밑에는 경혈은 없지만은 동맥은 없어요. 이름이. 근데 그 옆에 거름류가 있습니다. 4번, 5번 사이에 방광경 일선 라인이 거름류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에 5번째, 6번째 사이에 5번째 흉추 밑에 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 옆쪽으로 심유가 있고요. 6번째, 7번째 사이가 영대입니다. 영대 옆쪽으로 도규가 있습니다. 유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일 위에 대저가 있었고 풍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폐유가 있고 거름류가 있고 심유가 있고 도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쭉 외시면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도규는 그렇게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니지만 심유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 도규도 영대, 도규, 신도, 요 밑에 지향까지 요 오방뜸도 상당히 많이 쓰는 거고 요 위에 오방뜸도 많이 쓰죠. 항상 등 쪽에 어떤 타깃을 가지고 뜸을 뜰 때, 요 척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뜸을 뜰 때는 하나만 뜨지 않고 3개를 뜰 때가 많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 하나, 그 아래 위로 하나.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동맥, 바로 옆쪽에 유혈. 그래서
요 5개의 뜸을 뜨는 걸 오방뜸이라고 이제 일명 오방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향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지향은 7번째, 8번째 사이죠. 양이 다다르는 자리, 그 옆에 격유가 있습니다. 격유는 8회열 중에 혈회열이죠. 혈회열. 그래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 특징적으로 이쪽에 경혈 반응이 없을 때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는 격유를 뜰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향 하나만 뜰 때도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는 격유와 지향과 같이 뜰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란히 3개가 되죠. 그렇게 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향 다음에 그대로 8번째는 비어 있습니다. 그죠? 8번째하고 9번째 사이는 비어 있고 9번째하고 10번째 사이에 근축이 있는데 요 비어 있는 요 공간을 상당히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가 굉장히 많이 써져요. 7번, 8번, 9번 요 사이에 지향하고 요 빈대하고 근축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고 많은 환자들한테서 보면 요 자리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엎드려서 있든지 이렇게 진찰을 하다 보면 여기가 도드라지게 올라와 있는 분들이 많고 여기가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 뭐 백혈병 같은 경우도 간과 뭐 비와 관련된 자리들, 간과 유와 관련된 자리들. 특히 비유가 요 밑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비에 관련된 질환을 쓸 때 여기보다는 요 위쪽을 많이 씁니다. 격유나 요기나 또 6번이나 이쪽이 더 영향이 많이 가는 자리 같거든요. 그래서 소화 흡수와 관련돼서 가장 영향이 큰 자리가 격유, 그 다음에 간유, 그 다음에 비유, 그 다음에 유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요 사이를 어떤 분은 요게 유혈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유. 췌장으로 가는. 예. 비유는 요 밑에 비장으로 가는 것은 요 11번과 12번 사이에 있고 여기 비어 있는 요 자리가 최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와다 선생이 쓴 친구진주에서 보면 거기도 여기가 비어 있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굉장히 여기가 중요하고 많이 써지는 자리인데 왜 여기가 경혈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자리입니다. 실제로는 여기 참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꼭 외셔야 한다면 여기를 최유라고 생각해서 외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어떤 예전에는 기중마일이라고 해서 이 사이를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목걸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앞에 뭐 어디 부분이 닿게 만들어 놓고 그걸 뒤로 돌려가지고 그게 닿는 자리가 여기였었거든요. 그걸 이제 기중마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썼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경혈이 없다고 그래서 안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밑에 이제 9번과 10번 사이가 이제 근축이고 양쪽 옆으로 간유가 있습니다. 요 근축하고 간유는 되게 이제 요 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간이 근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근축과 간유는 그 근과 관련된 질환에서 되게 많이 쓰기도 하고 특히 뭐 간과 관련된 모든 질환 그리고 뭐 불면증이나 이런 데 쓰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간유를 쓸 때 많이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뜸을 뜰 때 번지는 걸 많이 봅니다. 이 뜸을 뜨고 나면 빨갛게 번지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번지는 게 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피로입니다. 피로. 많이 번지는 사람일수록 조금 많이 피로를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뭐 피로하다고 느끼는 건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이제 말하는 강도가 좀 다르겠죠. 조금만 피로하고도 무지하게 피로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피곤한데도 잘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 뜸뜬 그 자리를 좀 보면 대부분 피로하다고 말을 잘 안 했던 사람도 자기가 아프다고 왔을 때 요즘 나 많이 피곤해 이런 말 안 했던 사람도 뜸을 뜨다가 보면은 많이 이렇게 막 번지거든요. 그러면은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하죠?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아줘서 고맙다고. 예. 그럴 때 이제 제가 간유에다가 뜸을 추가할 때가 많아요. 원래 그냥 진맥을 하다 잘 몰랐는데 진단할 땐 간 쪽을 생각을 안 했다가 뜸 뜨는 거 보고 뜸이 막 번지는 거 보고 간 쪽으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구당선생님은 이제 그걸 심장과 관련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실 때도 있어요. 예, 심장. 심양과
간량이 항승될 때 그런 경우 이런 게 특히 많은데 저는 이제 심장과 간량의 문제가 있을 때는 간 쪽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두 개 다 동시에 하지를 않고 일단 간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심류를 이제 접근을 하는 이제 이건 저만의 방식입니다. 이제 아주 긴 임상은 아니지만 몇 번의 임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어떤 부작용들 이런 걸 경험을 해보다가 간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주로 간유가 더 중심이 됩니다. 심류보다는. 그래서 저는 간유를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국보양뜸만큼은 아니지만 폐유와 신유 그 다음 많이 뜨는 데가 간유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폐유, 심유 뜨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간유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간유가 이 폐유와 신유의 거의 가운데 정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간유가 의미 있는 자리고 많은 사람들한테서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잘 안 돼서 뭔지 모르겠다. 뭔가 오래된 병이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무국보양뜸의 신유에 간유 정도를 뜨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 질환이 상당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배 앞쪽으로 가서 우양문을 뜨셔도 됩니다. 중환과 우양문. 나머지는 그냥 무국보양뜸 간유 추가하고요. 그 정도 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나 그래도 잘 해결 안 된다. 그러면 간유 한번 추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유가 있습니다. 담유 사이에 하겠죠. 그래서 간, 담을 같이 쓸 때가 많거든요. 뭐 담 쪽에 담낭 수술을 했다든지 담낭 절제 수술을 했다든지 뭐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사람들은 양쪽 간유를 뜨고 담유는 우측만 뜹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헷갈려해요. 이 한쪽 안 뜬 거 아닙니까? 또는 담유 이거 원래 점을 잘못 알고 뜬 거 아닙니까? 뭐 이래. 근데 간유하고 우담유를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씁니다. 소설의 문제, 간담의 문제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간담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때는 간유와 담유, 우담유를 같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11번과 12번 사이에 비유가 있죠. 그 가운데는 척중이 있습니다. 중추, 척중 나누는데 그 사와다가 쓴 그 친구 진수에 보면 이 척중에는 뜸을 안 뜨는 거라고 해놨어요. 이 중환하고 척중. 이 중환이 하고 이제 척중이 거의 앞뒤로 보면 맞서는 자리입니다. 중환이 취하고 등 쪽에 척중이 취하고 거의 맞서는 자리예요. 신유 위치하고 배꼽이 맞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이제 위치가 척중하고 중환이 비슷한데 중환과 척중을 같이 떠버리면 병이 빠져나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 진수 안에. 근데 중환은 무국보양뜸의 루틴으로 뜨는 자리고 이 척중도 이쪽에 이제 문제 있는 그 신경학적으로 봐서 중추, 척중 요 밑에까지 그러니까 11번 뭐 10번, 11번, 12번 요 사이를 뜰 때도 종종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압박골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뭐 대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쪽을 자극하면 대변이 잘 나오는 자리입니다. 등 쪽에서는. 어떤 분은 여기 뜸 뜨면 설사해요. 그럴 정도로 강력하게 대변 쪽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 여기 척중을 뜨고 앞에 중환을 뜨면은 병이 빠져나갈 데가 없다고 뜨지 말라고 해놨는데 실제는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떠도. 그래서 사와다 선생은 뭘 보고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셔도 되고요. 예, 변비 있을 때요, 중추, 척중, 요게 이제 대개는 반응이 있을 때, 경혈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 압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와 있다거나 뭔가 이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변화가 있을 때를 말을 합니다. 그런 때 뜰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일부러 뜰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초보자들은 이 동맥을 잘 못 써요. 동맥을 못 쓰고 유혈만 막 많이 씁니다. 이 동맥은 신경을 좀 알고 경혈 반응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손의 감각. 쓸 때는 엉뚱하게 쓸 때가 많아요. 확신이 없으면 쓰지 마십시오. 동맥은. 그냥 유혈만 쓰십시오. 확신이 없을 때는. 일부러 막 그냥 아닌 것 같은데 막 써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12번과 13번 사이에 이제 위유가 있습니다. 위에 문제가 있을 때 위유를 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 같은 경우는 요 상부 5번, 6번, 7번 근처에서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저는 위의 문제, 특히 막 만성적으로 위가 상부 위쪽에 좀 답답한 느낌, 늘 더부룩하고 막
그 위가 좀 운동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있다든지 또는 그 위염이나 위궤양이 치료가 잘 안 된다든지 만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되게 5, 6, 7번 쪽에서 많이 뜹니다. 뜸을 동맥 쪽에서. 근데 위유는 이제 마지막에 여기는 뭐 위암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화기 문제에서 격유와 간유와 비유와 그 다음으로 이제 위유를 쓰거든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근데 요 밑에 현추가 있잖아요. 바로 밑에 3초 그 사이에 현추가 있는데 북한에서 어떤 사람은 지만석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요 현추의 뜸을 뜨는 것이 이제 미사일 뜸이라고 있어요. 현추의 뜸을 연속으로 다장구 하는 겁니다. 상당히 크게 뜨겁게 뜨면은 이것이 영향이 상부 위쪽에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부식도는 상부 위쪽에 특히 그 푼두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 분문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만성적으로 답답하고 막 위 근무력증이 있다든지 위무력증 이런 게 있다든지 모든 뜸을 떠도 해결이 잘 안 될 때 여기에 뜸을 왕창 떠가지고 치료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사일 뜸이라고 하거든요. 부당쌤이 쓰시는 방법은 아니고요. 북한에서도 뜸을 많이 쓰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쓰는 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뜸사랑 회원 중에 어떤 분이 여기에 미사일 뜸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마취 안 합니다. 예. 견딥니다, 그냥. 예. 연속으로 이제, 상당히 강하게 하는 걸. 한 번 뜹니다, 그런 때는. 한 번 뜨고 안 뜨는데,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당세문 방법은 아니죠. 부당세문 이 척추 쪽에 연속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다른 데는 연속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척추 쪽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초유 밑에 이제 신유가 있습니다. 신유는 요추 2번과 3번 사이, 그 사이에 이제 명문이 있고요. 명문 양쪽으로 신유가 있습니다. 양쪽 신의 기가 모이는 데가 명문이라고 그러죠. 양쪽에 신유가 있는데. 그래서 명문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신유의 기가 모이는 데가 명문이라고 해서 어떤 장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명문과 신유가 붙어 있잖아요, 나란히. 이 명문이 그 부신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 근데 실질적으로 부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5번, 6번, 7번 쪽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6번, 7번, 8번 할 때도 있고. 그쪽에서 나오는 자율신경이 부신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자율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이. 이쪽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이 부신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감신경은 아래로 막 옮겨 다닙니다. 최인이 있어요, 최인. 그래서 이쪽 그 라인으로 해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최인을 통해서 위쪽 레벨까지 갔다가 나가기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요 교감신경이 끼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몇 번째 척추에서 나온 교감신경이 어디로 간다. 자신있게 그것만 영향을 끼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지금은? 예, 다음 주에 한번 제 책에 그걸 좀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유가 두 번째, 세 번째 사이고 그 밑에 기해유가 있고 그 밑에 대장류가 있습니다. 대장류는 유양관 옆쪽이죠. 요 그 밑에 관원류가 있습니다. 대장류도 허리가 아플 때 자주 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당선생님이 대장류를 그렇게 흔히 쓰시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오방뜸을 뜰 때도 있습니다. 대장류 근처로 해가지고. 관원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소장류, 방광류 이런 자리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뭐 중류, 백환류, 그 다음에 이제 상류, 차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좀 씁니다. 상류, 차류, 중류, 하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차류를 많이 쓰는데 이 차류나 상류 부분이 부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것은 이제 요 앞쪽 생식기 쪽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는 주로 저기 전립腺 쪽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심하게 있는 분들은 여기에 부어있는 분들이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또 자궁 쪽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차류 쪽에 좀 많이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차류를 쓸 때는 전립腺을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쓰고 여자가 차류를 쓸 때는 자궁 쪽을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뜸을 띠면은 그쪽 자궁 쪽이 좀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불임이 있는 여자들한테 이 차류에 뜸을 띠기도 합니다. 앞쪽에 주로 그 음교와 대거와 중국과 수도 그리고 다리 쪽에 삼음교를 떴다면
등 쪽에서는 신유와 차류의 뜸을 뜹니다. 여자의 불임을 치료할 경우에 차류를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고 그런데 좀 봐서 경혈 반응이 좀 있어 보이면 차류의 뜸을 뜨고 요 상류나 차류나 중류나 하류는 여기 성골 공이 있어요. 구멍들. 그렇죠? 이 구멍을 통해서 신경이 나오거든요. 세이클러브라고 해서 그 성골 신경이 나오는데 여기 상류, 중류, 차류 이쪽에 침을 제대로 집어넣으면 이 신경을 자극하게 돼 있어요. 요 구멍을 통해 들어가거든요. 6cm짜리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침을 제대로 찌르면. 근데 쉽게 잘 잡히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시암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찔러도 잘 안 들어갑니다. 이제 감각적으로 찌르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찔르다가 보면은 뼈를 찔르면 조금 뺐다가 이제 조금 찼습니다. 이 구멍을. 그러다 보면 쏙이 이제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들어가면 시원한 자리죠. 중요, 차류, 하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많이 쓰는 자리고 아니고 회양, 승부. 여기도 그렇게 이제 승부 같은 경우는 여기 엉덩이 쪽에 이제 뒤쪽 대퇴부 쪽에 함스트링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여기 누르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려서 아픈 경우는 이제 승부에 테이핑을 하기도 하고 침을 놓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써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은문. 여기도 이제 함스트링이 이제 한 가운데 있는 부분이죠. 여기도 이제 아픈 부분이 대퇴부 쪽이 당긴다고 할 때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허리 쪽의 원인이지만 이쪽 근육이 좀 필요할 때 여기에 더 침을 놔주기도 합니다. 시컴플레인이 이쪽이라면 내려와서 이제 부극이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방광의 일선이 뻗어오는 자리죠. 그 다음에 넘어서 이제 여기 위양이 있고 위중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중에서 이제 방광경 이선하고 만납니다. 방광경 이선이 쭉 여기서 내려오는데 이 위중은 루틴으로 놓는 자리입니다. 여기도 허리를 다스리는 자리죠. 여기가 위중이 사총혈 중에 하나라고 해서 허리를 지배하는 쪽이 이제 여기 위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루틴으로 놓는 자리예요. 루틴으로. 방광경의 하하혈이기도 하고 또 방광의 하하혈이기도 하고 방광의 합토혈이죠. 항상 합토, 합수 이런 데는 잘 쓴다고 그랬죠. 영향을 많이 주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를 사혈하기도 하죠. 여기에 쪼사가지고 막 사혈하기도 어떤 사람은 뜸도 뜨는데 여기 뜸 뜨는 자리는 아닙니다. 접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위중에 침을 좀 깊이 찌르면 앞에 무릎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는 루틴으로 이제 찌르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광경 이선을 보면은 방광경 이선의 특징은 요 라인이죠. 견갑골 내변 쪽 그 라인으로 이제 쭉 내려갑니다. 부분이 있고 백호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중요한 라인은 아니고 이 부분은 부분이나 백호나 옆에 고황이 있죠. 이 고황까지 여기 뭐 신당도 있는데 요 라인이 담이 또 잘 길리는 데입니다. 어깨가 아픈데 돌려서 아픈데 주로 이쪽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데 뭐 여기 천중이나 차류나 견우나 다 안 아파요. 눌러도 안 아픈데 여기 요 라인만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런 분들한테 뜸을 다 뜨는 건 아니고 요 피내침을 그냥 쭉쭉쭉쭉 찔러줍니다. 여기 위에 부분 백호, 고황, 신당까지 4개를 찔러줄 때도 있고 3개 찔러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찌른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이렇게 어깨에 좀 불편하고 찌르면 금방 편해집니다. 잘 돌아갑니다. 네. 이쪽에 근육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뭐 능형근, 대능형근, 소능형근 이런 쪽이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견갑골하고 척추하고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담이 많이 걸리는 경우 그러면 어깨를 쓰는데 상당히 불편한데 피내침 찔러주면 상당히 좀 편해집니다. 이거 금방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냥 피내침 간단하잖아요. 딱 찔러놓고 한번 움직여보라고 그러면 됩니다. 편해지면 맞는 자리예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뽑으면 됩니다. 그냥 피내침이 그런 게 좋아요. 찔르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아니면 효과가 없습니다. 별로. 그럼 효과 나타나면 그냥 찔러놓으면 되고 효과 없으면 빼고 또 한번 고민해봐야죠. 다른 데 어디 찾아보면 되죠. 이게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되는 방법입니다. 피내침. 상당히 제가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특히 밑에 의외 격관 이런 자리는 뭐 별로 안 쓰는 자리들입니다. 이선은. 지실이라고 있어요. 지실.
지실 옆쪽으로 보면은 여기에 신유가 있어요. 요 그림상으로는. 그러니까 요추 2번과 3번 사이가 명문이죠. 명문 옆쪽으로 신유가 있고 신유 옆쪽으로 지실이 있고, 그리고 지실 옆쪽으로 돌아가면은 배 앞쪽으로 돌아가면은 천추가 있습니다. 천추가 있고 그 옆에 황유가 있고 그 옆에 인맥에 신골이 있어요. 이게 띠를 두르고 있죠. 띠를. 대맥이 이제 그쪽을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배꼽으로 띠를 두르고 있는 그 경혈들. 그 경혈들을 뭐 다 외실 필요는 없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구당샘은 이 지시를 한 칸 아래 썼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사와다도 그렇게 썼습니다. 지시를. 그래서 요 자리에 신유 바로 옆에 요 자리를 쓸 기회는 사실 많지가 않고, 지실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바로 아래쪽에 많이 씁니다. 그 아래쪽, 요 한 칸 아래쪽이, 요 한 칸 아래쪽이, 여기는 자리가 없죠. 경혈 이름이. 비어 있거든요. 한 칸 아래가 압통이 많이 나타나요. 근육학적으로 보면 그 소아스 머슬이라고 있어요. 대우근 쪽에 압통이 나타나기도 하고, 소아스 컴파트먼트 블록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소아스 근육, 또 쿼드라투스 룸브룸이라고 하는 근육들, 뭐 허리 쪽에 허리에 쉐입을 형성해주는 요 허리가 그 노도시스라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야 정상이죠. 허리가 뒤로 나온다거나 빤듯하거나 이것은 불편한 허리입니다. 약간 이렇게 빤듯이 서 있을 경우에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휘어야 정상이죠. 흉수는 조금 나와야 정상이고, 목도 이렇게 조금 압축을 해서 휘어야 정상입니다. 이 자연적인 쉐입이 있어요. 그게 이런 쉐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너무 나왔지만 그냥 경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쉐입이 좀 있습니다. S자인가요? 이렇게. 근데 요 쉐입이 없는 사람, 반듯한 사람 또는 이렇게 오히려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편하죠. 이게 이제 쉐입이 없는 경우가, 또 요건 제 뼈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되게 요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근육, 소아스 근육이나 아니면 요방형근, 대우근이나 요방형근, 그런 것들이 관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실입니다. 아래쪽 지실. 그리고 콩팥의 문제, 그 결석이 자주 생긴다거나, 그래서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압통증이기도 합니다. 콩팥이 가장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또 지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픈 사람들한테 신유에도 해주기도 하고, 여기를 눌러봐가지고 지실이 아프면 지실에도 뜸을 떠줍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도 그 교인 중에 한 명 있었어요. 허리 자주 아프다고 하시는 분. 이분이 이제 다른 데 별로 안 뜨고 신유하고 지실하고 여기 이제 밑에 쭈라니 3개 뜨고 한쪽에 이쪽 그 요한 있는 쪽도 눌러서 아파했다 했었거든요. 거기 뜸 뜨고 나서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뜸 뜨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막 좋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아팠었는데, 그 뒤로도 이제 뜸 뜨셨었죠. 다른 자리도 좀 뜸을 떠줬었는데, 그냥 거기만 떠도 바쁠 때, 여기만 떠도 허리 통증이 많이 해결됩니다. 다른 데 그냥 뭐 싹 빼고, 허리만 좀 해결해 달라. 다른 데 뜸 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기만 딱 떠주면 됩니다. 그렇게. 눌러봐서 아픈 자리들. 특히 지실은 꼭 눌러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측정을 해봐야 되는 자리니까 여기 상당히 중요하죠. 포황질변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별로 안 쓰고요. 이 바깥쪽에 두납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질변 근처 정도 됩니다. 근데 조금 요 가운데에서 요 질변 근처에 여기서 두납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꼬리뼈가 있고 요 근처에 보면 요것이 이제 장골 등이 이제 만나면서 꼬리뼈가 있고, 그 엉덩이 딱 벗겨 보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이제 그 허벅지 쪽에 접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좀 올라가서 여기 딱 접히는 데가 있잖아요. 주름 잡히는 데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쪽 엉덩이 잘 구분이 안 가게 주름이 없습니다. 주름이 딱 잡히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탁 가서 장골릉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 부분에 보면은 압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 엉덩이의 가운데보다는 약간 안쪽입니다. 여기가 보면 두납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납.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요 두납이 요 혈관들이 여기 이제 좌골신경이 쭉쭉 만나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좌골신경이 형성되는 것이 이제 허리에 있는 근육부터 이제 요 L부터 이제 나오죠.
요추부터 해가지고 신경 나온 것이 합쳐져가지고 자골신경에 대해서 이제 뒤쪽으로 쭉 나가거든요. 요추 이제 밑에 쪽 3, 4, 5번 쪽 이제 요추 위에 한 1, 2, 3번 쪽은 앞쪽으로 뻗어나가서 그 피모랄 러브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앞쪽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부 요추나 하부 흉추 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뒤쪽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부 요추 쪽의 문제예요. 요추 한 3, 4, 5번, 성골 1, 2번 쪽 해가지고 여기 합쳐져가지고 뒤쪽으로 가는 좌골신경을 만들거든요. 이 좌골신경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두납이거든요. 여기는 침을 깊이 찌릅니다. 12cm짜리 장침을 쭉 찌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환자가 막 해요 그냥. 그러면서 막 저 끝까지 찌릿하다고 그래요. 요 밑에까지 막 찌릿합니다. 그러면 잘 들어간 겁니다. 그게. 신경을 한번 쭉 건드려주면은요. 그러면서부터 요 밑에 막 저리고 쥐나고 막 왠지 막 그런 느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한번 그냥 평정을 해줘 버려요. 우리가 그 심폐소생술 할 때 이게 탁 전기로 이제 좀 강한 전극으로 뭐 160줄, 뭐 240줄, 320줄 쭉 올라가면서 이제 치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 있던 그 심장 여러 곳에서 이제 그 전기가 생겨가지고 막 그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쫙 평정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데도 한번 탁 침으로 건드려주면 요 전화가 이제 변화가 와서 한번 쫙 강한 자극이 쭉 가면서 이렇게 그 통증을 유발했던 어떤 전기들. 통증은 이것도 전기적인 변화거든요, 일종의. 그런 것들이 쭉 평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원해집니다. 요거 맞고 가는 사람들은 내가 왜 안 아프지? 잘 못 걸었었는데? 그러면서 그날 이제 막 쇼핑도 하고 뭐 친구들 만나 수다도 떨고 안 아프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이틀 있다 또 아파서 옵니다. 더 아파서 와요, 이제. 이건 치료가 아니거든요. 증상 치료입니다. 그냥 좀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힘든 시기를 좀 견뎌내라고 도와주는 건데 막 다 나섰다고 돌아다닙니다. 이 원인은 요 위에 있잖아요. 여기는 해결이 안 됐거든요. 요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기만 살짝 말초만 건드려서 치료했다고 나선 게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한번 여기 막 저려가지고 못 주무실 때가 있었어요. 반드시 못 눕고 한쪽 옆으로만 누워서 주무실 때 여기 이제 침을 딱 찌르고 또 편해지시거든요. 왜 거기 마취약 발랐냐? 마취약 발랐냐고. 구당 선생님한테도 이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최양반 분명히 무슨 비결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당 선생님이 이제 만드는 솜을 가져다가 조사도 했대요. 이 솜에 뭐 누가 막 마취약 같은 거 발라놓은 거 아닌가. 가끔 이제 솜 가지고 이렇게 침을 쭉 닦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 닦는 이유가 침을 닦는 이유가 아니고 요 침 끝을 봅니다. 쭉 닦다 보면 침 끝에서 침 끝이 문제가 있으면은 솜털이 좀 걸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침은 버립니다. 못 쓰는 침이거든요. 침 끝이 뾰족해서 이제 이렇게 끝이 뭉툭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조금 삐진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아프고 효과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침은 버리거든요. 이제 그거 검사한다고 하면 싹이 이제 훑습니다. 근데 그것에 무슨 마취약 바른 줄 알고 마약 바른 줄 알고 그걸 검사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워낙 침 맞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이 두납이 잘 들어가면 그래서 허리 아프고 방사통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꼭 놔주는 자리죠. 시간이 있으면. 그리고 여기를 잘 놓으면은 침 잘 논다고 소문나는 자리입니다. 소문 금방 납니다. 침 잘 논다고. 한 방 맞았더니 금방 나왔어. 막. 어떤 분은 이렇게 한 번만 맞고 좋아지는 분이 있어요. 다시 안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허리 아픈 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 제가 그 작년에 치료할 때도 교회 이제 장로님 또 목사님 사모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냥 한 번 맞고 좋아져서 안 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괜찮다고 다리 막 저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들은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공댕이고에서 초보자들도 좀 쉽게 넣을 수 있는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침 끝에 감각을 느끼면서 넣어야 됩니다. 무리해서 넣으면 안 되고 여기는 초보자들은 쉽게 못 집어넣는 자리입니다. 끝을 감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신경이 닿을 때 느낌, 뼈에 닿을 때 느낌, 근육이 닿을 때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여기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침 끝에 정신이 집중됩니다. 허리 찌를 때도 마찬가지. 여기도 침 끝에 정신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야 침 끝에 내 눈이 달렸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침 끝을 내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감각이 처음에 잘 안 생깁니다. 많이 하다 보면은
재밌는 자리죠, 여기가. 거기서 방광경 이선으로 해서 위중으로 내려와서 함양, 승근, 위중을 루틴으로 놓는 자리고요. 승산을 또 많이 놓습니다. 승산이 대장 질환과 좀 관련이 있다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중 대신에 승산을 놓을 때도 많아요. 위중과 승산을 같이 놓을 때도 있지만은 위중을 안 놓고 승산만 놓을 때도 있습니다. 승산이 허리 쪽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자리고, 그리고 대장의 문제에 생기는 어떤 피부 질환 이런 때도 승산에 침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뭐 비양이나 이런 자리는 잘 안 놓고, 여기 골륜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골륜도 루틴으로 침을 놓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방광경의 여기가 원혈이죠, 골륜이. 경화혈입니다. 방광경의 경화혈. 원혈이 아니고. 원혈은 경골이죠. 근데 이 경화혈인 골륜이 이 발목에 이제 아킬레스 텐던 바로 옆쪽으로 있는, 이게 아킬레스 텐던이죠. 옆쪽으로 있는데 요 아킬레스 텐던과 요 외가첨이 있어요. 외가첨 사이에 보면은 살이 좀 없는 사람은 거기가 좀 쑥 들어가게 됐지만 되게 조금 엎드려서 보면 좀 올라온 자리입니다. 골륜이. 골륜이라는 게 중국의 골륜산이라고 있죠. 좀 높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엎드렸을 때 좀 높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높기 때문에 여기가 머리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 방광경이 머리 눈 앞쪽 끝부터 머리를 지배하고 쭉 내려오잖아요. 눈부터 쭉 이래서. 그래서 머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자리니까 방광이. 천주도 관련이 많은 자리고, 특히 골륜도 머리를 치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때문에 머리를 치료할 필요가 있을 때 골륜에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요 위중하고 골륜을 같이 침을 놓으면 허리가 또 편해지는 자리입니다. 골륜하고 위중만 침을 놔서 허리를 치료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데 침 안 놓고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골륜하고 위중만 놔가지고, 북한에서 그 지만석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케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신맥이 있고 복삼이 있습니다. 신맥은 요 뼈 바로 밑에입니다. 여기. 신맥이 아까 언제 나왔었죠? 활맥교혈의 양교맥과 만나는 자리였죠. 요 신맥하고 후기하고 같이 침을 놨을 때 요 저쪽 뒤에 척추 쪽에 치료하는 자리입니다. 동맥을 치료하는 자리고, 그리고 등 쪽을 치료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신맥은 또 요 발목이 삐었을 때, 발목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꼭 치료를 하는 자리입니다. 요 반대쪽에 보면은 조회가 있고 그 반대쪽에 또 신맥이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요 구어와 더불어서 신맥이, 요 앞쪽으로는 또 담경에 구어가 있습니다. 구어와 더불어서 신맥이 발목이 삘 때 많이 압통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그때 이제 치료하기도 하고요. 금문이나 경골이나 속골, 통곡 이런 데는 오수혈을 쓰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 자리지만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또 동시침을 쓰는 사람도 이런 속골이나 이런 데는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 지음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음은 이제 하나 난산이 있을 때 쓰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통분만을 하고 싶다. 그리고 아기가 낳는데 굉장히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지음에다가 침을 하나 꽂아놓고 아기를 분만을 받아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이 난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책에서 나와 있고, 지음이 그런 때 쓰인다는 거, 그리고 부당 선생님도 자주 얘기하시는 자리입니다. 혹시 이제 아기 낳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든지 하면 그냥 의사 모르게 하나 찔러놓고 한번 좀 보십시오. 뭐 이게 밑자가 본전 아니겠습니까? 별로 찔러도 그게 나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찔러놓고 아기를 낳는 것도 한번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애 낳을 때 한번 찔러놓고 싶은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았으면 우리 마누라 애 낳을 때 한번 해보는 건데, 뭐 그때는 몰랐었고. 예, 한 번 더 낳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마누라? 이 자리에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한번 임신을 할까요? 어쨌든 좀 궁금한 자리이긴 합니다, 지음이. 기억을 좀 해놓으십시오. 선교지에 가서 애를 집에서 낳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받는지. 근데 애는 대개는 저절로 잘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냥 땅바닥에만 안 떨어지면 됩니다, 대개. 머리 쭉 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복부 푸쉬하면서 이렇게 밀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안 나올 때는 뭐 머리 조금 자꾸 끄는 경향이 있지만은 또 너무 세게 끌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개는 그냥 받치는 정도입니다. 잡아 끄는 게 아니라 그 밀려 나와서 바닥에 안 떨어지게 그냥 손으로 받치면서 이렇게 받아주거든요. 그렇게만 하면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얘는 보통의 경우라면. 근데 잘 안 나올 때 침을 한번 꽂아놓고 받아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경우가 생길지 모릅니다. 현교제 가시면은. 자, 이제 신경입니다. 신경은 방광경에서 이제 방광경은 위에서 쭉 내려왔잖아요. 눈 밑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뒤쪽을 툭 하고 내려와서 5번째 발가락인 지음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운은 발바닥 쪽으로 미쳐가지고 신경은 용천에서 시작을 합니다. 발가락 끝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기운이 이제 요 발가락 끝에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신경이. 그래서 용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살짝 돌아주죠. 희한하죠. 이 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삼음교는 족태음 비경의 경혈이긴 하지만 같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요 내측을 따라 올라갑니다. 쭉. 발의 내측을 따라 쭉 올라가고 여기서 인맥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건데 이게 거의 배 가운데처럼 보이잖아요. 가운데는 아니고 인맥 약간 옆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원 이쪽 생식기와 관련된 질환 쪽에 관여를 하죠. 그래서 신경하고 요 또 충맥 또는 인맥 이런 것들이 충맥은 요 신경을 따라가거든요. 신경의 경혈을 같이 공유를 하고 인맥 이런 것들이 임신과 관련이 많이 있는 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쭉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가슴 쪽에 위쪽에 이제 요 쇄골이 있거든요. 쇄골 바로 밑에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유부라고 하는 자리인데 유부에서 끝이 납니다. 요 유부는 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의미 있게 여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응용근 신경학하는 어플라이드 키네지올로지라고 거기 하는 사람들 보면 요 유부의 문제를 가지고 척추를 진단을 하더라고요. 이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 유부에 압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서 가끔 그래서 유부의 압통 여부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쇄골 바로 밑에 부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르면 한번 눌러보세요. 아픕니까? 쇄골 따라서 한번 쭉 눌러보시면 요 쇄골, 쇄골 밑쪽으로 눌러보면 쇄골 밑쪽입니다. 밑에 쇄골을 누르시라는 게 아니라 쇄골과 갈비뼈 사이 이쪽입니다. 여기 이제 유독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경향 같긴 합니다. 여기도 어쨌든 거기서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장강 쪽으로 동맥 쪽 영향을 미치죠 이게. 그리고 신장에 이제 신경이니까 신장에 속하고 그리고 요 심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요란에 따라서 심장하고 신장하고 심신상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 방광으로 가서 방광에 낙하죠. 방광하고 신은 표리 관계니까 신장 쪽으로도 이렇게 뻗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그리고 요 혀 밑까지 가 있죠. 요 기운이. 여기도 바깥에서 보면 신을 얘기하면서 탈을 얘기했었죠. 입안에서 침이 도는 거. 그것이 비와 관계된 군침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요 전체 입안을 적셔주는 어떤 그런 타에 갈 때 그 타는 신의 영향이다. 신기가 부족하면 입이 많이 마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이 마르는 게 반드시 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비나 위의 열만이 아니고 신기가 허하고 그럴 때 신이 허할 때 입이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입이 마른 것도 좀 많이 나타나죠. 신기가 허한 분들. 그 기운이 요 혀 밑에까지 혀 밑에 서브링구얼 그랜드가 있다고 그러죠. 혀 밑에까지 좀 뻗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가. 겉에서 보면은 요 발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요 유부까지 해서 끝납니다. 27번. 발바닥은 용천. 용천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데 이건 구급 회항혈이라고 해서 응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용천에 뜸을 뜨면은 시체도 일어난다고 하는 자리예요. 여기도.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여기 뜸을 뜨거든요. 용천에다가.
용천이 신도 치료하면서 심허세도 치료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신장의 문제도 치료하면서 심장의 문제도 치료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실신한 사람, 기절한 사람한테도 쓰기도 하지만 심장병 쓰기도 하고 뭐 뇌출혈 그리고 신의 문제는 뭐 하복냉증이나 자궁하수나 불임증이나 뭐 이런 때 쓰기도 하고 족심열, 발바닥 열나는 사람 있죠. 발바닥 열나는 사람한테도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 용천을. 용천과 이제 허리에 뜸을 같이 떠줍니다. 신유 쪽에를. 근데 심장병에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뜸 뜰 때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좀 떴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아껴두는 자리예요. 급할 때 쓰는 자리라고 해서 그 구급해양일이라고 기절했을 때, 실신했을 때 그때 용천의 뜸을 이제 막 뜨면은 그 뭐 죽어 시체도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뜨거운 자리니까 그때 이제 깰 수 있게. 근데 평상시에 너무 많이 뜨면은 그게 좀 약하겠죠. 그래서 응급시에 좀 쓸 수 있게 아껴놓는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버지가 여기를 뜨는 걸 원하십니다. 상당히. 여기 안 뜨면은 막 왠지 막 그 불만스러운 표정. 그냥 떠드립니다. 이게 당신이 뜰 때 느낌을 좋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떠드리는데 용천이 있고 그것이 이제 연곡 쪽으로 올라옵니다. 용천이 이제 족심열일 때 쓴다면 연곡은 또 족냉증일 때도 쓰는 자리입니다. 뭐 족심열이나 발바닥이 시리다, 시린 것과 열나는 것은 좀 비슷하게 바라보거든요. 시릴 때 이제 용천을 떠서 안 되면 얘 연곡에다 뜰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우리가 족퇴원 비경에서 봤던 자리죠. 여기가 공손 자리거든요. 한쪽 넘어가면 연곡이 있습니다. 요 적백육제 라인입니다. 연곡이. 발바닥은 여기 보면은 사람 일자처럼 이게 한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사람 일자의 가운데 정도가 용천입니다. 실제 여기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눌러보면은 좀 쏙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발가락 뼈 그 가운데 정도 위치하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는 자리를 취해야 됩니다. 여기도 요 적백육제를 쭉 따라서 뼈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족대원 비경은 여기 공손에서 이쪽 상부로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용천에서 따라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죠. 그다음에 태계가 나와 있습니다. 연곡. 태계가 원혈이죠. 족소 음경에 항상 수토혈이라고 하는데 목화 토금수에서 토자가 들어가는 게 원혈입니다. 음경은. 양경 같은 경우는 오수혈 안에 원혈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근데 음경 같은 경우는 수토혈과 원혈이 겹칩니다. 되게. 음경에서 이 원혈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계를 사와다 선생 같은 경우는 태계 루틴으로 뜸을 떴어요. 구당선생님은 주로 신유 쪽에 많이 뜨죠. 뜸을. 유혈 쪽으로 많이 쓰시고 사와다 선생은 뜸을 원혈에 많이 떴어요. 이 태계나 또는 좌측 양지나 이제 양지가 그 삼초경의 원혈인 자리인데 아직 삼초는 우리가 안 했죠. 삼초경을. 그때 할 때인데 그런 자리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구당선생님은 되게 그런 데보다도 유혈을 많이 쓰십니다. 유모혈 개념으로. 네. 그래서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쓰는 어떤 그런 기전들이. 구당선생님은 태계에는 침을 많이 놓으십니다. 특히 이제 그 당뇨병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당뇨병이 신의 문제인 경우도 많거든요. 신의 문제가 있어서 당뇨가 왔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비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신의 문제로 인한 당뇨병도 있다고 생각을 부당선생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비장 문제, 췌장보다 원래 비장의 문제가 있어서 아니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비장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신을 먼저 치료를 하는데 그때 태계에 항상 이제 침을 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당뇨병은 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태계에 침을 놓는데 그러면은 그 갈증이 많이 가라앉는다고 그럽니다. 당뇨병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이 먹는 거거든요. 많이 마시는 거, 많이 싸는 거거든요. 삼다증이라고 해서 다음, 다뇨, 다식 이렇게 해서 이제 삼다증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태계에다 유침을 해놓으면 그 갈증이 많이 사라진다고 그러고요. 또 수천에다 넣을 때도 있습니다. 수천도 물수자죠. 수천도 물이 많이 생성되게 한 자리라고 해서 여기다도 입이 마를 때 이제 쓰면 좋다고 하는 자리입니다. 나머지 경혈들, 수천은 이제 극혈이니까 그 갈증 쓸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자리죠. 태계나 수천이나 뭐 비슷하게 쓰는데 태계를 더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돌아서 이제 조회로 갑니다. 조회는 요 안쪽 경골의 요 내과천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눌려보면 요 쭉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요 뼈 바로 밑에이기 때문에 뼈 위가 아니라 요 조회는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열결과 더불어서 팔맥 교회월이죠. 여기도 음교맥과 만나는 자리거든요. 요 족소음 신경이 음교맥과 만나서 팔맥 교혈이 되는 자리입니다. 수태원 폐경과 인맥이 만나는 자리가 이제 열결이거든요. 그래서 조회와 열결을 같이 쓰게 되면 인후종통이나 편두선염, 이게 인후부 쪽에 생기는 문제, 감기 같은 증상들이죠. 그런 때 이제 이게 많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자리입니다. 조회. 콧물이 많이 난다거나, 목이 굉장히 아프다거나, 이런 때, 요 조회와 열결을 같이 쓰면 좋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류나 이런 건 별로 안 쓰고, 이제 교신도 많이 안 쓰고, 축비는 상당히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족소음 신경에 축비는 약물 중독 같은 어떤 독성 물질을 먹었다. 그때 해독을 시키는 자리입니다. 해독 작용을 시키는 자리죠. 그래서 축비는 어떤 때 많이 쓰냐면 담배를 끊을 때 담배 독에 어떤 중독이 되어 있다고 생각될 때 담배를 끊을 때 축빈에다가 유침을 해놓습니다. 피내침으로. 축빈하고 폐유하고 간유에다 침을 놓거든요. 담배를 끊을 때 금연침이라고 그러죠. 예, 양쪽 축빈하고 폐유, 간유 그렇게 하면 6개죠. 6군데에 침을 놓습니다. 그러면 금단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 그런 걸 많이 줄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금연침을 놔달라고 한다면 나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축빈하고 간유하고 폐유에다가 피내침을 꽂아주십시오. 예, 그 뜸사랑에서 가끔 피내침 봉사를 다닐 때가 있는데 되게 축빈, 간유, 폐유에다가 피내침을 꽂아줍니다. 금연침 하면 되게 귀에다 놓는 이침을 생각을 하시죠? 예, 저희는 이침을 안 놓고 이렇게 이런 자리들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음곡이 있습니다. 음곡은 무슨 자리입니까 이게? 족소음 신경이 수잖아요. 물, 묵화토금수에서 물에 해당하는 경락이고 거기에 합수열입니다. 수의 수죠. 화의 화가 소부라고 했다면 수의 수가 음곡입니다. 그래서 음곡은 모든 장부의 열을 꺼트릴 수 있는 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의 열에 의해서 발생했던 많은 질환들을 음곡에다 침을 놓으면 꺼진다고 하는 자리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김광호 선생이 하는 김씨 일심요법에서도 이 음곡을 상당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음곡이 이제 일단 열을 꺼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곡을 상당히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곡은 요 그림이 뭐냐면 요게 텐던입니다. 건. 안쪽을 딱 들어보면 요 자리 잡을 때는 이게 딱 눕혀놓고 머리를 깊이 숙이고 잡습니다. 이게 상당히 깊이 숙이고 잡는데 대충 그냥 만져보고 잡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만져보면은 건이 2개가 딱 만져집니다. 안쪽에. 그죠? 건이 만져집니다. 그 사이가 음곡입니다. 그 사이에다가 위중은 한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위중은 건이 만져지는 곳이 아니라 딱 엎드렸을 때 볼록 올라온 자리입니다. 주름이 잡혀 있죠. 그 위중을 쭉 찔러보면은 피가 잘 납니다. 거기가. 그 위중도 찔르다 보면은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그 포프리티알 아마 너브 같은데 그 신경 건드리면 또 거기도 발끝까지 좀 찌릿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어떤 사람은 그 중풍을 치료할 때 위중에 딱 강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발이 막 탁 접힌다고 합니다. 이게. 신경을 강자극을 하니까 여기가 탁 접어질 정도로 그렇게 자극해서 치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위중은 그렇고요. 음곡은 요 건 사이에 있습니다. 그 석택하고 음곡에 침을 놓으면 기침이 만성 기침이 잘 가라앉는다고 그랬죠. 기침은 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폐기가 역상하는 것은 신의 납기의 문제도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호흡은 신하고 폐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과 폐경을 같이 다스려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경의 합수열, 폐경의 합수열, 그래서 음구가 척택에 침을 놓으면 만성 기침이 좀 잘 가라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배 쪽에 올라가서 이제 옆에 여기는 별로 이렇게 많이 써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횡골, 대횡 있고 옆에 이제 황유가 있습니다. 배꼽 바로 옆에 황유거든요. 이 황유는 어떤 때 좀 쓸 수 있냐면 야뇨증 있는 애들 밤에 유뇨증이라고 그러죠. 원래
안효증은 그냥 밤에 넣는 소줌이지만 윤효증이라고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소변이 어떤 뭐 흐른다는 어떤 샌다라는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보는 윤효증이라고 하는데 밤에 넣는 그런 윤효증을 치료할 때 황류에다 뜸을 뜨고 뒤에 명문에다가 뜸을 뜹니다. 애들. 신유 사이에 명문이 있죠. 근데 이제 사와다 선생 같은 경우는 명문을 동맥선상에서 잡지를 않았고 동맥과 신유 그 가운데다 잡았었어요. 조금 이제 쓰는 경위를 좀 달랐는데 그래서 사와다 선생 같은 경우는 명문이 두 군데가 있죠. 하나가 아니고 양쪽 옆으로. 근데 그 명문에다 놔도 치료가 됩니다. 저도 한번 치료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뜨고 나섰어요. 걔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기하다고 그 다른 사람 누가 데려왔어요. 굉장히 심한 애를. 걔는 이렇게 떠도 안 났더라고요. 한 번 떠서 안 났고 아마 좀 오래 떴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떴는지 모르겠어요. 병에 따라서도 똑같은 병명인데 병의 깊이에 따라서 그 치료의 기간은 달라집니다. 상당히. 예. 윤효증이에요. 황효하고 뒤에 명문. 예, 명문에 뜸을 뜨면 좀 잘 낫습니다. 그리고 배꼽에서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배꼽에서 냄새가 나고 배꼽에서 뭔가 막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항상 그 찐득찐득한 게 이제 막 거기 생기고 진물처럼 막 이런. 그래서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냄새 없을 때도 황효가 좋습니다. 배꼽 주변에 황효 양쪽에 그리고 수분 쪽에 이렇게 뜸을 뜨면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음도나 통곡이나 쪽쪽이 별로 안 쓰는 자리인데 이제 이쪽 옆에 갈비뼈 사이사이가 있죠. 이런 데는 가끔 뜨는 자리입니다. 뜸보다는 피내침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가슴 쪽에 좀 아픈 사람들을 이쪽 갈비뼈 또 이렇게 눌러보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비뼈 사이사이죠. 유달리 통증 많이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눌러보면 막 뜨끔뜨끔 막 놀랄 정도로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아파하는 부분에 피내침을 좀 꽂아줘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그 고산지대에 가서 그 저산소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고산병에 걸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대충 이제 요 전중에다가 뜸을 떠주면 좋기는 하지만은 거기 말고 이쪽 요 신경 쪽으로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두 군데. 그러면 거기에도 뜸을 떠주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어떤 꼬마가 조금만 달리기 해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애가 왔어요. 좀 움직여도 숨차가지고 좀 못 뛰겠다고 하는 애. 그래서 걔도 제가 이제 이쪽 가슴 아픈데 이렇게 눌러보니까 요 근처였던 것 같아요. 신자에나 옥중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근처 통증을 얘가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는 백회하고 폐유하고 그 중환하고 거기 아픈 데다가 뜸을 떠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아프면 내가 다시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왔었어요. 이게 아마 걔도 제가 생각하기엔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뛸 때 아프고 했던 부분이 이런 게 관여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폐하고 신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아픈 자리 치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기 바로 옆쪽으로 이제 유부가 있습니다. 유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었어요.